반갑습니다. 성재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리고 또 나아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제가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와 그리고 또 헌법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글자 그대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 자체를 오히려 사법부가 불신하게끔 만들고 있고 헌법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불신하게끔 만들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이 국민적인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불신하게 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자체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감을 줄지 나름대로는 제가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그 한낱 같은 그 희망조차도 헌재가 스스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자폭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MBC 같은 언론들은 이번에 이런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헌재가 이례적으로 강력히 경고했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재가 누구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한다라는 것이냐, 국민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 가지고 누구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한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헌재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정말로 헌법기관으로서 헌재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할과 모든 어떤 에너지를 뭐에 써야 되겠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왜 이렇게 언론들조차도 그리고 또 정당조차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억울한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헌재가 뭐라고 누구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한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MBC가 물론 자의적으로 자극적으로 헌재가 이제 이례적으로 강력 경고를 했다 이렇게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정당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헌재가 이런 식으로 경고 사실상 협박 아니겠습니까? 이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헌재는 그 역할이 끝났다.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 자체가 사실상 무능력해졌다.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자폭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천재현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는지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론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미쳤거든요. 아니 언론들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완전히 무슨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헌재가 저는 미쳤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정치 행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헌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헌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자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강력히 무슨 경고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개뼈따기 같은 소리냐고요. 국민들이 지금 헌재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헌재 지금 공보관이 해명을 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 문영배가 됐거나 이미선이 됐거나 정계선이 됐거나 정정미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길 자체가 획일적입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획일적으로 자기들이 살아온 것인데 획일적으로 살아온 것을 획일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인데 뭐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이번에 천재형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명하는지를 보니까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그다음에 뭐 정계선, 정전미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이게 객관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몇 번이나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가족에 대한 문제 자체가 그거는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래요. 저는 언제부터 헌재가 국어사전까지 다시 쓰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가족이 어떤 식의 성향이 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배우자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데 서명을 하고 그리고 또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회 위원장 같은 거를 맡고 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팩트가 언제부터 주관적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 참으로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문영배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이재명이랑 수십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류하고 개인적으로 SNS까지도 주고받았다. 이게 주관적인 사실입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같은 경우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게 무슨 뭐 주관적인 사실입니까? 정계선 배우자 같은 경우는 황필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지금 얘기인가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도 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많은 지금 뭐 법률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 이게 만약에 헌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이었다. 일반적인 판사였다라고 한다면 판사 스스로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자진 회피를 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헌재는 뭔데?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피의자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뭐 해를 끼쳐야 된다라고 입장 표명까지 공개적으로 해놓은 마당에 이거를 주관적이라고 뻔뻔스럽게 우긴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코미디냐고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문영배나 그리고 또 정정미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 맞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문영배 같은 경우는 유엔 참전군 6.25 당시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 사실상 우리가 유엔군이나 아니면 또 미군이 없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유엔 참전군에 대해 가지고 전쟁광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문영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정미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딴 망언을 했던 게 바로 정정미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정미의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언론들도 그렇고 다 지금 썩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 진짜 지체도 없이 바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왜? 그게 헌법의 정신이니까. 맨날 민주당에서 잡것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헌법에 대해 가지고 광복이 어떻다라는 등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친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나 따질 줄 아는 것이지 명명백백하게 헌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한반도라고 하면 북한의 영토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잡것들이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주적이다라고 제대로 얘기합니까? 좋다 이거예요. 민주당 저것들은 저렇다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은 헌법 정신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이 얘기를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유엔 참전군을 전쟁광이다 이딴 식으로 묘사하지를 않나.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똑바로 못하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간조차도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는 말을 똑바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대한민국 국민들 40%가 넘는 사람들도 참으로 진짜 기가 찰 노릇인 것이고 그 인간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가지고 이 지금 정정미 같은 인간 문영배 같은 인간을 수호하겠다라는 식으로 설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기생하고 있는 게 MBC 같은 작자들이고
헌재가 이번에 대놓고 작심 무슨 뭐 경고를 했다. 그리고 또 강력 경고를 했다. 이런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인간들이나 그거를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 인간들이나 거기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영웅심리에 빠져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됐거나 싹 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강력 경고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서도 제가 봤을 때는 헌재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 헌재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